예, 이제 전 시간에 그 재보험 보유 계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스코프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음 예외 상황, 예외 상품이죠. 그래서 메저먼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investment contract, 투자 계약이죠.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그 스코프에서 그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그 엔티티가 발행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죠?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그래서 재보험사가 발행하는 거, 원수보험사가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유 재보험 계약에도 적용을 하는데, 스코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도 마찬가지예요.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재량적 참가 특성.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길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 계약, 이런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 계약은 포함하지 않아요. 뭐를? 아주 유의한 인슈런스 리스크를 이전하는, 이제 보험 계약자에게서 이제 그 엔티티, 보험 회사로 아주 significant한 리스크가 이전되는 거,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했으니까 significant한 거니까 인슈런스 리스크는 이제 조금 있는 거라 이거죠. 아주 유의하게 그것이 이제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계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FRS 17에서의 요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IFRS 17에서의 요건은 are modified, 수정된다.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 그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recognition 항목에서 이제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최초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계약이 개시되는 시점, 보험료가 납입되는 시점, 그 다음에 non-onerous가 onerous contract로 전환되는 시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그 패러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이 최초의 인식 시점은 날인데, 어떤 날이냐? entity가 becomes party to the contract,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정의한 이거하고 다르게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party, 당사자가 되는 그 날을 바로 최초의 인식 시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디파이 된 거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일반적인 리퀘어먼트하고 좀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B에 보면은 이제 컨트랙트 바운더리가 나와요. 계약의 경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이제 34에서 왜 그 substantive right and obligation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계약의 경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보험 계약의 어떤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보험 계약의 계약의 경계 자체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컨트랙트 바운더리, 계약 경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정해서, 그래서 현금 흐름이 계약 경계 안에 있다. if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죠? 거기 앞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해석하기 난해하게 그렇게 이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 프리미엄을 뭐 다시 그 리스크를 리어세스해서 이제 하나의 인디비주얼 폴리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오브 그 폴리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위험을 재평가, 리어세스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나 아니면 급부의 수준을 변경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약 경계가 거기서 끝난다라고 이제 상당히 좀 난해하게 아직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이런 차원으로 된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이 계약의 경계 안에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 어떤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그 실질적인 어떤 의무, 엔티티의 의무, 뭐 현재, 그죠? at a present or future date, 현재 날짜나 아니면 미래 날짜에
캐시를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니까요,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캐시를 받아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하는 건데 거기하고 관련해서 뭐 이제 캐피털 게인도 생기고 이제 인트레스트 게인도 생기겠지만 뭔가 투자를 해서 그랬을 때 캐시를 보험 계약자에게 딜리버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무로부터 나온다면 그러면 현금 흐름은 컨트랙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가 좀 다르죠, 그죠? 완전히 정의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엔티티는 이러한 substantive, 실질적인 의무가 없어요. 캐시를 딜리버할, 그죠? if 뭐뭐 하다면,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엔티티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ability가 이런 그 캐시를 그 딜리버 하는데 캐시 딜리버리는 뭐냐? 그 관련되는 약속된, 약정된 내지는 그와 관련되는 리스크 이 금액들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캐시를 딜리버해요. 그죠? 그 계약자한테 그런 약속에 대한 이것도 나름대로 프라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프라이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는, 그죠? To set a price. 프라이스를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 이거 그렇게 있다고라고 하면 그러면 앞에서 정의한 그런 캐시를 그 딜리버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니까 그 약간 이제 다르게 수정됐지만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제 투자 계약이니까 뭔가 미래에 당신한테 받은 거를 인슈런스 리스크는 이제 조금만 커버되는 거고 실제 받은 거를 가지고 내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제 뭐 약정된 어떤 조건, 텀에 따라서 이제 캐시를 딜리버리 할 건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최초에 프라이스를 셋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프라이스를 셋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품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셋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뭐냐면은 보험료를 내가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리어세스 해가지고 보험료를 바꾼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요게 이제 related 리스크 있어요. 인슈런스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 뭐 파이낸셜 리스크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프라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약 경계 밖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경계 안으로 보는 계약 안에서는 한번 딱 정해진 프라이스로 그냥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내가 변경할 수 있다. 예? 뭐에 대해서 중간에 변경한다. 중간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거기까지가 이제 경계의 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언더라인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미래 현금 흐름을 내가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큰 포션인 보험료를 manipulate, 나쁘게 얘기하면 manipulate, 좋게 얘기하면 하여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substantive한, practical한 ability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재무제표였던 기본적인 이제 보험 계약이나 투자 계약에 대한 부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시를 보장하려면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슈런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르게 그 deliver the cash죠. 그죠? 계약의 주요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여기도 이제 CSM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앞에 거는 이제 CSM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뭐 이제 direct participation feature가 없는 경우, direct participation feature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CS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CSM의 배분 이거 자체도 배분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 CSM 금액을 인식을 해요. CSM이 뭐죠? Unearned, Future Unearned Profit이니까 이 CSM 금액을 미래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뭐 coverage unit이나 그죠? 어떤 남아 있는 duration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비슷하죠, 그죠?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of contract. 내가 지금 이 investment contract 그룹 그 그룹에 남아 있는 그죠? 계약 말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걸쳐서 CSM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방식이에요. 그 체계적인 방식은 뭐냐? 반영을 해야 돼요. 뭐를? investment service, insurance service가 아니죠. investment services under the contract. 계약 하에서 investment contract니까 계약 하에서 invest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을 제공하는 거에 이전, 그죠? 이전을 반영을 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 CSM을 전체 남아 있는 그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트로덕션에도 있는 얘기고, 그죠? 인슈런스 리스크,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피처가 아닌 그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나오는 건데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골고루 인식해야지 한 번에 그거를 다 이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준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investment services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insurance service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insurance 리스크를 커버해주는 insurance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investment service 이것의 이전 이거를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남아있는 계약 기간에 걸쳐가지고 차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에 관련된 수정 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다 요 수정 사항 이외에는 그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앞에서 얘기한 general measurement approach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이제 recognize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달랐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어떤 subsection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modification and derecogni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계약에 대한 중간에 어떤 수정이 돼야 되겠죠. modification은 수정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derecognition은 인식하는 거에 반대니까 그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보험계약 그룹에서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서 탈퇴시키는 거예요. 인식의 취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보험계약의 중간에 어떤 변경, 수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기준서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보험계약의 어떤 terms, 조건들이 수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수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between two parties, 그죠? 뭐 우리가 보통 typically 보는 거는 뭐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entity 보험회사 둘 사이에 그 계약의 어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regulation의 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의해서 보험 계약의 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기업은 취소해야 돼요. 뭐를? The original contract, 그죠? 지금 변경됐어요. 계약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 전에 오리지널 컨트랙트를 취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된 계약을 뉴 컨트랙트로 다시 인식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점으로 내가 뭐 0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보험계약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양쪽 파리가 어그리를 해서 뭔가 있든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거나 예를 드는 거죠. 아니면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그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에서 쭉 했던 이 계약을 취소하고 변경된 거를 뉴 컨트랙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 이니셜 레코그니션 그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이니셜 그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책임이 개시되는 경우, 처음에 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어너러스가 넌 어너러스로 전환된 넌 어너러스가 어너러스 컨트랙트로 전환되는 경우, 또 하나 드는 거는 모디파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변경되는 경우에
그 새롭게 변경된 거를 new contract로 최초 인식한다. 그런 얘기겠죠. 뭘 적용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IFRS 17 혹은 다른 applicable standards, 뭐 IFRS 9, 뭐 IFRS 13, 뭐 whatever 하여튼 IFRS 다른 기준들 적용 가능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여.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if and only if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리고 또 단지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래서 if and only if 이렇게 이제 그 컴마로 치는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ny of the conditions in AC 이제 밑에 이제 AC가 나오겠죠. 그래서 AC 밑에서 얘기하는 A, B, C 세 개 안에서의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변경된 계약을 그전에 거를 existing한 그런 contract, existing group of contract를 취소하고 derecognize하고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new contract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들은 뭐냐? 다음이다. A, B, C. 첫째, 만약에 그 계약의 조건이 어떤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 최초의 계약 시점, 그죠? 그 지금 취소되기 전에 최초 계약 시점에 만약에 이제 과거 영어 문법인데 과거 거니까 그때 시점에서 포함돼 있었다면, 그죠? 그거를 만족시키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컨디션이 되는 거고, 그 컨디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if the modified term 변경된 어떤 조건이 최초 계약 인식 시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컨디션은 뭐냐? 변경된 계약이 앞에 이제 if라는 게 있죠. 최초에 그 어떤 변경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하는 과거분사의 if절이에요. 그렇게 됐었다면,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에 있는 스코프 3 or 8 패러그래프를 적용해서 IFRS 17의 스코프로부터 제외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죠, 그죠? 여러분 뭐 이제 간단히 뭐 영어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안 된 거를 가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 과거가 원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왔는데, 과거에 만약에 그런 중간에 이제 계약의 조건이 변경됐어요. 근데 계약의 변경된 조건이 최초 시점에 존재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그 IFRS 17 하에서 원래 오리지널 계약에 처음에 existing한 그런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었을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계약 최초 시점에서 그 일단은 계약 그룹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 조건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ABC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이제 기존의 거를 취소하고 새 new contract로 한다라고 하고 그 조건 중에서 또 if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if절이 있고 밑에 본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if에서 변경된 조건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초 계약 시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런 가정법 과거예요. 그 변경된 조건이 계약 최초에 있었다면 아마 이 계약은 제외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응? 최초 시점에 이런 뭐예요? IFRS 17의 스코프 하에서 제외됐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정법 과거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만약에 그 조건이 너 지금 계약 변경했는데 그 조건이 애초에 있었으면 나 이 계약으로 안 받아들였을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죠, 그죠?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지금 하나의 이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if는 지금 살아있어요. 최초 시점에서 그 계약 변경시킨 terms 조건이 최초 시점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인데, 또 그랬을 경우에 과거로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나니까 기업은 아마
분리했었을 거다 이거죠. different components를 어떤 호스트, 주 계약, 이제 주 계약이라고 봐야죠. 호스트니까 우리 뭐 주담보 뭐 그다음에 이제 보조담보라는 안 그러지만 이제 뭐 그 라이더 그죠? 특별약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조적으로 담보들이 붙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호스트 인슈런스 컨트랙트로부터 다른 컴포넌트를 분리했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applying paragraph 1030는 이거 separating component 근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변경된 조건이 최초에 있었다면 애초 처음에 different component를 분리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어떤 걸로 귀결되느냐 하면 resulting in a different insurance contract. IFRS 17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적용되는 아주 다른 종류의 계약으로 귀결됐을 것이다. 내가 이제 different component를 분리를 해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야 최초에 만약에 지금 변경하라는 조건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거 different component를 분리해 가지고 IFRS 17 그 하에서 완전히 다른 계약으로 분류를 했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게 이제 그 A 하에서 A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죠. 또 A 하에서 또 있어요. 앞에 또 if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 A에서 얘기한 만약에 변경된 조건이 최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변경된 계약은 would have had a 그죠? 그것은 어땠을까요? 아주 substantial한 상당히 실질적이고 상당한 different contract boundary. 이제 contract boundar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paragraph 34는 이제 앞에서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왜 복잡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적용했을 때 계약의 경계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A라는 조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계약의 어떤 terms and condition이 있는데 중요한 terms라고 하는 거가 변경됐을 때 그랬을 때 A, B, C 만족. 지금 A라는 항목만 얘기했어요. A를 만족시키면 어디로 간다? 기존의 거를 취소시키고 이거를 new contract에서 다시 initial recognition 시점처럼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A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최초에 그 당신이 지금 그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그게 만약에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랬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A라는 조건의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또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변경된 계약이 또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level of aggregation에서 나온 얘기예요. paragraph 1424 이거를 적용을 해서 다른 group of contract로 포함됐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거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그 변경된 terms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변경된 terms가 애초에 있었으면 이렇게 됐었을 거야. 따라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이제 구분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취소하고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원래 애초에 원 계약 있죠? 변경되기 전에 오리지널 컨트랙트가 충족을 시켜요. 뭐를?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그러니까 Direct Participation 제가 앞에 좀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호회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 Mutual Company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주니어 때 프루덴셜이 들어왔는데 프루덴셜이 아마 그 뮤추얼 컴퍼니일 거예요. 그죠? 뮤추얼 컴퍼니로서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그 1위였어요. 시장에서. 물론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그로스 리튼 프리미엄 그걸로 해서 이제 1위였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다이렉트 파티시페이션 피처 이 보험 계약의 데피니션을 충족시킨다.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변경된 계약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트랙트는
이거를 만족시키는데 Direct Participation 피처를 만족시키는 반면에 수정된 계약은 변경된 계약은 더 이상 그 정의 defini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컨디션 그죠?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vice versa라고 하면 the other way around예요. 역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트랙트가 Direct Participation 피처를 가진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변경된 계약은 그 데피니션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or vice versa. 그리고 나서 또 or 세 번째는 뭐냐? entity는 그 simplified method 있죠. premium allocation approach, more simplified approach를 적용 entity 그러니까 그 PAA를 적용하는 기업. 요 이제 5359나 5359는 이제 따로의 우리 앞에서 PAA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하고 그다음에 69, 70은 또 Reinsurance Contract Held 보유 재보험 계약에 또 PAA를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지널 컨트랙트 변경되기 전에 오리지널 컨트랙트에 PAA를 적용했어요. 요 이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적용한 기업. 그런데 변경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이 컨트랙트는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한다. 뭐를요? eligibility criteria.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뭐에 대한 53, 69. 요거는 이제 줄인 거죠. 53 처음에 이제 어떻게 PAA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데피니션들이 있는 요 방법. 이 방법에 적용되는 엘리저블한 크라이테리어를 만족시키지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관용구처럼 해석을 했는데 다시 보면 이제 벗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기업이 그냥 그 엔티티가 PA를 적용을 해요. 기준서에 따라서. 그렇지만 변경 사항들이 의미하는 거는 컨트랙트가 더 이상 그 PAA를 적용하는 기본적인 해당 사항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일 때, 그죠? 변경되는 거죠. PA 적용했다가 그 PA를 적용을 못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걸 취소하고 뉴 컨트랙트로 다시 인식을 하라. 그런 거에 대한 마지막 조건이죠. 여기서는 이제 PA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A번에 1, 2, 3이 이제 이거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죠? 변경된 어떤 조건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너네 다른 식으로 됐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나왔던 기존에 existing한 contract or group of contract를 인식을 취소하고 new contract를 한다. 그러니까 A의 1, 2, 3을 역으로 생각하는 경우 애초에 뭐 됐다 그러면 그건 변경이 아니죠. 아니 처음에 계약 들어올 때 텀스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인식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니셜 시점에서 쭉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변경이 생겼어. 변경된 조건이 애초에 여기 있었다면 이거는 따르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 하에서는 인식을 취소하고 새롭게 레코그나이즈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앞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어려운 것보다는 좀 난데 영어 자체의 의미를 문장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다른 거는 뭐냐? 계약의 변경이 paragraph 72 위에서 얘기한 거 있죠.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중에 하나도 만족을 못 시킨다면 그러면 엔티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그 cash flow에서의 어떤 변동, treat changes in cash flows. 근데 cash flow가 뭐에 의해서 야기됐느냐? 이런 변경, 계약 변경에 의해서 야기되는 현금 흐름에서의 변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as changes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treat 여기 있는 요거를 as로 그죠? 다시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변경의
따른 현금 흐름의 변동분을 변동분을 미래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이행 현금 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행 현금 흐름의 추정치 이 부분은 이제 paragraph 4052 앞에서 우리가 했던 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서의 기본적인 이제 요건 그거에 따라서 미래 이행 현금 흐름 그죠? 뭐죠? 빌딩 블록 1, 2, 3 그죠? 그래서 뭐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inflow, outflow 다죠. 두 번째는 그 빌딩 블록 1의 time value of the money 그리고 related financial risk 그게 빌딩 블록 2고 빌딩 블록 3는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가 되겠죠. 그죠?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게 한 번 본다 해서 머리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행 현금 흐름의 추정치죠. 그것의 변동으로 간주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는 뭐였죠?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취소하고 뉴 컨트랙트로 다시 인식을 시작하는데 이 조건들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는 미래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앞에서 제너럴 매저먼트 어프로치에서 얘기하는 미래 이행 현금 흐름을 항상 다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IFRS 17 하에서는 항상 미래에 남아있는 기간을 다시 추정하는 거에 그냥 변동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future remaining coverage에 대한 estimate adjustment로 그렇게 간주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experience adjustment 그죠? 내가 과거에 추정했던 거 지났어. 근데 이 부분이 과거에 추정했던 거와 실제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PL 스테이트먼트로 바로 손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experience adjustment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과거에 지금 있는 시점 이후의 거를 추정한 거와 지금 시점에 다시 추정한 거와 이거의 이행연금의 차이가 바로 estimate adjustment예요. 그죠? 요거는 다 CSM으로 반영이 되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2하고 73 관련된 거는 뭐 그 정말로 변경된 텀이 자음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기존의 거 취소하고 그죠? 다시 뉴 컨트랙트로 인식을 하라 그런 얘기고 그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안 해요. None of the condition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계속 우리가 그 이니셜 시점에서 계속 보호 기간마다 중간에 subsequent measurement 그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뭐 modification 관련된 어떤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derecognition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요 이제 이렇게 그 볼드 페이스로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기업은 취소해요. 인식을 취소해요. 우리가 recognize하고 measure하는 그런 그리고 그 financial statement에 프레젠트하는 그런 전체 과정에서 샥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derecognition, derecognize 뭐를 보험계약을 인식을 취소해요. When and only when. 이럴 때에만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첫 번째 당연하게 it is extinguished. 계약이 어떻든지 간에 중간에 뭐 우리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extinguish 그럼 불을 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취소되는 거죠. 계약이 더 이상 valid한 거 아니에요. 리거라는 의미에서. 즉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요. extinguished 즉 the obligation specified in the insurance contract. 그죠? 그 계약에서 명시하는 의무 사항이 다 이제 expire. 그죠? 다 해소됐거나 만족을 시켰거나 or is discharged. 그죠? 중간에 왜 그러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뭐 오피서가 와가지고 상관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뭐 dismissed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 사람을 완전히 discharge 시킨다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뭐 없애버리는 거죠. discharge. 없애 죽인다는 게 아니고 discharge니까 뭐 계급을 뭐 강등시킨다든지 이런 의미로 이건 이제 취소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cancel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 뉘앙스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보험회사가 이거를 해지시켜, 그죠? 그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와서 내가 취소를 시켜.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거의 유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discharge, 엔티티가 discharge 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 cancel하는 거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cancel.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꼭 그 직역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약이 어떤 이유에서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right and obligation이 끝나는 경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72회 위에서 우리 그 조건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전에 왜 existing한 거를 recognize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취소한다라고 하니까 그거 연결해서 72의 어떤 조건들 어떤 경우라도 만족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 이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의 어떤 그 인식, 측정, 표시 그런 대상에서 사라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취소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칩사에서 이야기한 보험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더 이상 at risk, 뭐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는 건데 그 is at risk죠, 그죠? No longer. 그러니까 엔티티는 더 이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아니죠. 뭐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리스크에 노출됐었는데, 그죠? exposed to risk가 돼 있었는데 아닌 거가 돼요. 더 이상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이 보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economic resources, 그죠? 보통 우리가 이게 경제적인 어떤 뭐 자원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어떤 머니를 제공한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거를 내가 제공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져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 엔티티가 재보험 계약을 샀어요. 재보험 회사로부터. 그러면은 엔티티는 그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 그 재보험 계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는 원래 underlying한 insurance contract 하에서 재보험이 되는 거니까 그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를 인식 취소를 해요. 언제 때? 뒤에 보면 when and only when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적품 조건인데 이런 때에만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가 is 하는 거는 이제 단수고 are 그런 거는 이제 복수겠죠, 그죠? 요 괄호 있잖아요, 그죠? 그 underlying한 insurance contract가 만약 취소된다 그러면, 그죠? 그 underlying contract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가 이제 reinsurance 계약을 사는 경우에, 그죠? 그랬을 때 그 엔티티는 그 기본적인 그 재보험의 밑에 언더라잉한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그 인식을 취소해요. 이 계약이 만약에 그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죠? 뜬금없이 이제 뭐 리인슈런스가 나오는데 for example이니까, 그죠? 재보험을 구매를 한다. 거기에 있는 언더라잉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인식을 취소한다. 요거 돼 있을 때. 그럼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뭐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보험은 원래 언더라잉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리스크를 미티게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리인슈런스지 이거 자체로 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하여튼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언더라잉 오리지널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그죠? 그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죠? 어떤 옵션 내지는 뭐 그 보험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의 이행, 그죠? terms and 그 컨디션이냐 아니면 옵션이냐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extinguish 되는 경우에 취소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 계약을 하나의 uninsurance contract를 취소해요. 뭐로부터? 그룹 오브 컨트랙트로부터. 다음에 요건을 적용을 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은 내가 이제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 안에 인디비주얼 컨트랙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뭐 더라고 안 그랬으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계약들, 이게 다음을 만족하는
만족한다라기보다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서 이 계약을 빼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derecognize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내용들이 뭐냐? A. 이행현금 흐름. 이 컨트랙트 그룹에 배분된 이행현금 흐름. 그것이 조정이 돼요. 예? 조정이 돼요. 이행현금 흐름 자체가 이행현금 흐름은 빌딩 블록 1, 2, 3라고 그랬죠. 그게 조정이 돼요. adjusted.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derecognize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제거해요. 뭐를?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 그죠?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 그럼 벌써 빌딩 블록 1, 2가 합쳐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isk adjustment. 그죠? and risk adjustment.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합친 빌딩 블록 1, 2, 3니까 이행 현금 흐름이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와 관련된 rights and obligation. 그죠? 그 계약 하에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 사항하고 관련된 빌딩 블록 1, 2와 3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행 현금 흐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그 어떤 지금 컨트랙트 그룹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 자체가 하나 이제 빠졌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that have been derecognized from the group.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룹으로부터 인식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지금 문장 자체가 여기가 지금 대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그죠? eliminate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적어는 여기까지 리스크까지 해서 빌딩 블록 1, 2, 3예요. 그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행 현금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계약 하나를 빼내게 되면 그게 관련된 게 rights and obligation이니까 rights and obligation이 변경돼 가지고 더 이상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derecognition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자체는 that은 밑에 있는 rights and obligation 보다는 이제 빌딩 블록 1, 2, 3 거기에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have been derecognized from the group.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40의 AI하고 40의 B는 그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에서 나오는 거요. 이제 LRC하고 LIC 그죠? 이제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미래 관련된 거하고 liability for incurred claim 거기에 관련된 각각의 이제 이행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제너럴 메저먼트에서 얘기하는 subsequent measurement에서의 이행 현금 흐름 관련된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룹으로부터 취소되는 요 해당되는 거에 빌딩 블록 1, 2, 3 이 금액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행 현금 흐름이 요 그룹에 대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내가 측정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룹을 derecognize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에 해당되는 이행 현금 흐름 이 부분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GMA의 기본적인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죠? 이행 현금 흐름 요 그룹에 배당된 이행 현금 흐름이 조정이 돼요. 뭐로? 지금 취소되는 이렇게 그룹으로부터 취소되는 빌딩 블록 1, 2, 3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CSM이에요. CSM. 이 그룹에 CSM에 있어서도 그 해당 취소되는 것이 적용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djusted가 되는데 뭐냐? For the change in fulfillment cash flow. 그죠? 지금 A에서 얘기한 이행 현금 흐름의 어떤 변동 그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CSM도 조정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행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추정을 다시 해서 이행 현금 흐름에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면 CSM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미래에 대해서 LIC 말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앞에 A에서 얘기한 그런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 이걸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to the extent 어떤 금액만큼 어떤 정도로 44의 C, 45의 C가 바로 그 participation without participation feature, with participation feature에서
이야기하는 CSM분의 그 여기에서 요구되는 그 정도만큼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농만큼. 77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그 부분이 unless 77 뒤에서 얘기하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CSM의 그 금액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행현금 흐름의 어떤 그 변동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CSM도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expected remaining coverage 예상되는 남아있는 보장기간에서의 number of coverage unit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아주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논란을 일으키는데 맞아요. 보장 단위의 숫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상품이 제일 세계에서 복잡하니까 뭐 그거를 따라하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 담보 하나에다가 그냥 담보들 막 수십 개 붙일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 다 붙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랬을 때 number of coverage unit 그죠? 그런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 담보 그 숫자 이 자체도 지금 어드저스트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험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 담보하고 여러 가지 특약이 있어요. 근데 특약 중에 어떤 걸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number of coverage un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 number of coverage unit도 조정이 돼요. 뭘 반영하기 위해서 그룹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취소된, 그죠? 취소된 coverage unit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이 돼요. number of coverage unit이. 그리고 또 하나는 amount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간, 이제 보고 기간,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단기 손익에 있어서 인식된 CSM, 그죠? CSM이 그 기간 내에 배분된 만큼 이익으로, 그죠? 단기 손익에 있어서 이익으로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식된 그런 그 CSM의 어떤 금액, 그죠? 그 부분 is based on that adjusted number. 그러니까 이제 B119가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해당되는 거에 가서 그래서 이제 that 그 조정된 number of coverage unit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The amount of the contract service margin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특약 중에 하나를 빼고 싶어. 그죠? 그렇게 이제 못하는 나라도 있겠죠. 딱 스트럭처 돼가지고 된 상품도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내가 어느 담보를 빼고 싶어 이렇게 못하는. 그게 이제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룹에서 그 커버리지 유닛, 요 취소되는 커버리지 유닛을 반영하기 위해서 넘버 오브 커버리지 유닛이 조정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보고 기간 해당되는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된 CSM의 금액 이거 자체도 그 adjusted number of coverage unit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CSM을 미래에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그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할 때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number of coverage unit, number of 그러니까 coverage unit and the remaining duration이에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CSM을 뭐 한 100이라고 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 예제를 보면은 왜 그냥 뭐 2년, 3년 남아 있으면 그냥 3분의 1씩 내지는 어떤 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평가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할 때는 저는 그 number of coverage unit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어떤 그 remaining duration에 따라 가지고 이 CSM을 배분을 해야 돼요. 100을. 그래서 뭐 만약에 10년이 남아있는데 100인데 꼭 이게 10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number of coverage unit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줄이 100%가 아니나 중간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이라는 금액이 10이 아니라 뭐 다르게 뭐 20, 뭐 17, 뭐 15,
14 뭐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전체 100이라는 파이는 똑같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차근차근 어떤 보고 기간의 단기 그 이익으로 인식하는 그 배분율 만드는 게 지금 어떤 그 IFRS 17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근데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뭐 그 number of coverage unit and 그 remaining coverage duration 그죠? 남아 있는 duration 그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M의 어떤 그 배분 요 금액 이거 자체가 is based on that adjusted number. 이거는 기준서 안에서 얘기하는 CSM의 어떤 그 인식 이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디레코그니션에 있는 거는 그것만큼이 빠지는 거겠죠. 그죠? 내가 하나의 커버리지를 디레코그나이즈 한다는 얘기는 CSM을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원칙에서 number of coverage unit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is based on adjusted number. 그죠? 이제 디레코그나이즈 한 그런 커버리지 유닛이 하나 빠지고 새로운 넘버에 의해서 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막 지루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앞뒤 연관성하고 실제 지금 실무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간단한 상품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담보가 이제 얽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 하고의 어떤 미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를 좀 전해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업이 엔티티가 인식 취소를 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 왜 이유가 뭐냐? In transfer the contract to third party,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계약을 제3자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판단 얘기겠죠? 넘긴다는 게 이제 M&A 얘기인데 요거 앞에 거는 transfers the contract to third party, 제3자에게 넘기는 것 때문에 보험 계약을 인식 취소하는 경우 혹은 인식 취소를 하는데 보험 계약을 인식 취소하고 죄송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 계약을 인식 취소하는데 because 이유가 지금 두 가지예요. 제3자에게 그 보험 계약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보험 계약 자체를 디레코그나이즈 해요.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디레코그나이즈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오화해 가지고 이제 동호 반복이 돼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그냥 이 보험회사가 바로 이걸 취소하는 경우 계약을 아까 이제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디스차르지 하는 경우 뭐 익스팅기시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제3자한테 넘기는 경우 이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디레코그나이즈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stupid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because는 여기까지고 derecognize an insurance contract and recognizes new contract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앞에 이제 제일 처음에 왜 그 modification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existing한 거를 derecognize 하고 그 이후 부분을 변경된 부분을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 자체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70이 위에서 얘기한 그 조건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 기업은 대신에 76B 이 항목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한다. 76B가 뭐죠? 76B 요거. 그죠? 76B 맞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봤을 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엔티티가 요거를 하나의 계약을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했을 때 B 부분은 바로 CSM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해서 76B를 대신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적용하는 내용이 A, B 뭐 이제 뒤에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SM이니까 CSM 금액을 조정을 해요. 그 컨트랙트 그룹에 CSM을 조정해요. 뭐로부터? 컨트랙트가 취소되는, 그죠? 컨트랙트 has been derecognized. 그 계약 from which, 그죠? 취소되는 계약으로부터, 그죠? CSM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 어느 정도? To the extent 44C, 45C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SM에 대한 어떤 금액 관련된 규정 거기에서 요구하는 정도만큼 CSM 금액을 조정을 해요. For the difference, 그죠? For the difference between 이제 아래에서 이제 1, 2, 3을 얘기할 건데 1과 2 그거의 차이만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for the difference between I and either E 이렇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either 쓰면은 보통 either A or B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이제 for the difference between 했으니까 1 and E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for contract transfer to third party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죠? For the difference between I and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지금 복잡해서 그러니까 CSM 해당되는 그룹에 CSM 금액을 조정을 해요. 블라블라블라 적용해가지고 CSM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 for 처음에는 그 1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 뒤에 거 and 그래서 여기가 between A 1번 and 이게 B예요. 뒤에 거가 그러니까 between이니까 그래서 1번 하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아니에요. 그죠? 2거나 3이거나 네. 2의 경우에는 뭐냐? 제3자에게 계약을 이관하는 경우, 그죠? 혹은 72 앞에 얘기한 그 derecognition 조건 하에서 취소되는 계약 이거, 그죠? 이전하거나 취소되는 계약 그리고 1, 그 사이의 차이로, 그죠? between A and B, B가 either B or C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구조는 between A and B인데 B가 두 개로 있죠. either A or B 이렇게 돼 있어 그 차이만큼 CSM 금액을 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은 뭐냐? 1은 지금 보험계약 그룹의 carrying amount, 그죠? 그 보유 금액, 보유 부채 금액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꼭 부채 금액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carrying amount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너럴 매저먼트는 보고기관마다 스팟으로 미래에 대한 걸 추정을 하지만 그 전에 이니셜 시점에서 어떻게 무브먼트 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걸 본단 말이에요. 기말로. 그러니까 이제 carrying amou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의 변동, 뭐에 따라서 계약의 어떤 인식 취소에 따라서 변동되는 보유 금액의 변동 그 부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3 그죠? either 2 or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etween 이 금액 for the difference between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ither 2 or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프리미엄 charge by the third party 제3자에게 계약을 이관하는 경우, 트랜스퍼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 그죠? 프리미엄을 뭔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The premium charged by the third party 제3자한테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부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약인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the 프리미엄인데 엔티티가 그거를 아마 요 이제 가정법 이것도 가정법 과거를 지금 이제 if가 생략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영어 강의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프리미엄인데 엔티티가 부가했었을, 부가하진 않은 건데 부가했었을, 만약에 어떻다면,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entered into a contract, 계약으로 성사되었다면 뭐로? 동일한 조건으로, 그죠?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동일한 조건으로. 언제? 요 계약이, 요거는 이제 제3자한테 넘기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컨트랙트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그 날짜, 그 시점에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체결했었더라면 기업이 부과했었을 보험료, 그거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뭐를 빼느냐? any less, 그죠? 빼는 거죠. 앞에 요 금액. 왜 either라고 했냐면은 제3자한테 왜 앞에 문장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을 제3자한테 이관하거나 아니면 디레코그나이즈 하는 경우나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내가 문장이 꼭 동호 반복처럼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칙이니까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게 바로 첫 번 그 얘기한 제3자한테 이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변경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변경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계약으로서 동일한 조건, equivalent terms,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었더라면, 계약을 했었다고 하면 내가 부과했었을 그런 보험료, 이거와 이거, either A or B, 그리고 이거 보유계약,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에서의 변동, 요 두 개 사이의 차이, 그 부분을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for the difference, 그죠? 그 차이 금액만큼 CSM 금액을, 그룹 오브 컨트랙트 CSM 금액을 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요거 디레코그나이즈 해놓고 나서 이후에서 지금 제3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문장,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제3자한테 넘기는 경우, 또 하나는 계약 변경에 의해서 기존의 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바로 뒤에 얘기하는 두 번째죠. 그래서 either 요거에 의한 금액, 그죠? 제3자, third party가 charge하는 보험료. 요거는 뭐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 terms가 변경됐는데, 그러니까 변경 조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에 들어왔었으면, 그러면 내가 부과했었을 그 보험료, 요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either 요 보험료나 요 보험료, 그거와 첫 번째 경우, 그죠? 보유 금액의 어떤 변동, 그거하고 차이만큼 CSM을 이렇게 그거만큼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문장에서, 그죠?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렇게 돼요. 여기서 설명하는 요 문장 자체가 좀 까다로운데 between A and B예요, 그죠? 근데 B 안에서 either 2 or 3, 이 케이스는 이전,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 요거는 이제 그 계약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거를 디레코그나이즈하고 뉴 컨트랙트로 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계속되고, 아까 이제 A를 얘기했는데 B에서는 뭐냐? 새로 이제 변경돼 가지고 뉴 컨트랙트였어요. 뉴 컨트랙트를 매저하는 것으로 한다. 뭐 72 앞에서 얘기했죠. 새로운 계약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인식한 새로운 계약으로 측정을 한다. 어떤 가정하에 엔티티가 프리미엄을 받았다. A의 3라는 게 뭐죠?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변경된 그런 terms로, 변경된 modified terms로
만약에 계약을 했었더라면 부과했었을 보험료 그거잖아요, 그죠? At the date of modification,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에서 그 기술하는 보험료 이거 실제로 받진 않은 건데 그렇게 가정법 과거 얘기하는 보험료를 이제 받았다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그죠? 가정한 상태에서 72조를 적용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된 새로운 계약으로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디레코그니션 이 부분이 좀 그 내용 자체는 그냥 제대로 풀었으면 별게 아닌데 영어 문장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디레코그니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presentation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인데 이건 이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하에서의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